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엔비디아. AI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딜 보고 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우주입니다. AI의 미래가 저 지구 밖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과연 이게 그냥 공상과학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될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혁명이 뭐 단순히 코드나 알고리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디지털 두뇌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규모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지구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주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우리 발밑, 지구 상황부터 좀 보죠. AI가 폭발적으로 크면서 이게 우리 행성에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적, 사회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415 테라와트시. 이게 뭐냐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빨아들이는 전력량입니다. 전 세계 총 전력 소비량의 무려 1.5%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AI가 생각을 한 번 할 때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에너지가 축축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컴퓨터들을 시키려면 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큰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이 무려 500만 갤런, 거의 1900만 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자원 문제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명백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정부 규제는 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AI를 담아둘 지구의 공간과 자원이 정말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랑 우주 분야의 거물들이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냥 지구 밖으로 우주 궤도로 옮겨버리자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게 더 이상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엔비디아랑 구글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우주 궤도에서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증명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쟁에 제프 베이조스와 그의 회사 블루 오리진도 당연히 뛰어들었죠. 이들은 기가와트급의 거대한 궤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괴짜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주 산업의 진짜 거물들이 아주 진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목표라는 겁니다. 이 거물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엑시엄 스페이스는 국제우주 전고장에 데이터 노드를 설치했죠. 에테르플럭스란 곳은 2027년에 첫 AI 위성을 쏘겠다고 하고 로너스타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달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쟁, 이제 전 세계적인 무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벌써 2,800개 위성으로 구성될 자체 우주 컴퓨팅 네트워크에 첫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의 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경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어려움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 엔지니어와 투자자들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아주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죠. 지구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얻는 게 어때요? 구름 끼면 못 쓰고 밤 되면 당연히 못 쓰죠. 간헐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주 궤도에서는요. 24시간 365일 훨씬 더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날씨 걱정 하나 없이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AI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부터 뒤집을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죠. 물론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주로 화물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0가 넘던 비용이 나중에는 $100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바로 이 경제성의 변화가 이 거대한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 바로 물리적인 안전입니다. 수조 원 가치의 데이터 센터를 홍수나 지진,
허리케인 같은 지구의 온갖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에 둘 수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자, 하지만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히지만 우주의 혹독한 논리 법칙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 야심찬 계획 앞에 놓인 거대한 과학적, 공학적 장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이겁니다. 냉각. 지구에서는 공기나 물로 컴퓨터에서 나는 열을 식힐 수 있잖아요. 근데 텅 빈 진공 상태인 우주에는 열을 전달해줄 매개체가 아예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열을 적외선 복사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그냥 뿜어내는 건데 이게 극도로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 숫자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하나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무려 22만 제곱미터짜리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방열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가로, 세로가 각각 1k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죠. 이 냉각 문제, 이게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거의 넘사벽 같은 난관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주 방사선은 쉬지 않고 하드웨어를 때려서 망가뜨리고 빛의 속도 때문에 생기는 아주 미세한 통신 지연 시간도 AI 훈련에는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에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랑 부딪힐 위험, 심지어 군사적인 위협까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홍콩대학교의 퀸틴 파커 교수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비용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건 사실상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아주 냉정한 지적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비전과 혹독한 현실 사이에서 투자자들과 혁신가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왼쪽에는 24시간 청정에너지, 그리고 혁신적으로 싸지는 발사비용 같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는 극복하기 너무 힘든 냉각 문제, 방사선, 통신 지연 같은 현실의 벽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이 단점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문샷, 그러니까 달을 향해 쏘아올리는 로켓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당장 경제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쏟아지는 깨끗한 우주 에너지를요. 바로 이 근본적인 매력 때문에 이 꿈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비록 결승선은 아직 저 아득히 먼 곳에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컴퓨팅의 미래를 차지하기 위한 경주는 이미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저 너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말이죠. 기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총성은 이미 울렸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베팅하시겠습니까?